네, 안녕하십니까.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. 오늘 운영하신 종목 KB금융부터 IA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KB금융입니다. KB금융 이런 때는 완전 매도였지만 주가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캔들 기준선과 구름들을 좀 돌파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후행 스피닝 중 캔들들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저항 받고 있는 정도 자리에서 좀 멈춰 있는 상태인데, 저항 때문에 바로 가지 않더라도 눌리면서 구름대 상단이나 기준선 같은 것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. 그러면서 후행 스핀들도 캔들의 저항을 뚫고 올라온다면 한 번 더 비중을 씌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어찌되었든지 캔들이 기준선 구름대에 다 위에 왔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상으로는 충분히 신규 매수가 또다시 가능한 종목이 되었고, 주중에도 더 올라가면서 후행 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보다 더 비중을 실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런 때에서는 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후행 스핀도 캔들의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, 캔들은 일단 좀 기준선 지지를 좀 이탈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는 한 번씩 비중 정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되고, 더 빠지면서 구름대도 이탈하고 후행 스핀도 캔들의 지지를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완전 매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후행 스핀이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좀 더 올라가면서 또다시 기준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포스코 케미칼도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는 할 수 없고 이렇게 기준선 구름 다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좀 안전 매도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후행 스핀들이 캔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더 빠지기보다는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움직임 좀 보이고 있지만, 여전히 좀 완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, 이 지금 받고 있는 이 후행 스핀이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것조차도 완전히 하방으로 내리면서 이탈이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라도 좀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완전 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되, 이런 하락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나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현대중공업입니다. 현대중공업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는 충분히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이었으나 금요일 기준으로는 또다시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후행 스핀들이 좀 캔들의 저항을 받고서 위로 뚫지 못하고 지금 좀 빠졌는데, 주가마저도 좀 기준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살짝 좀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난 목요일에 사신 분들이 하실지라도 금요일 기준으로는 좀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되, 금요일의 종가와 지금 상장날의 시가가 같기 때문에 이 상장날의 시가보다도 주가가 밑으로 빠진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좀 안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LG이로텍입니다. LG이로텍은 RSI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 정리까지만 좀 나오고 아직까지는 2차 비중 정리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또 이게 더 올라가면서 저런선도 좀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보되,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2차 비중 정리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비중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메리츠 화재입니다. 메리츠 화재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이것도 이런 때 말씀드리고, 지금 캔들 후행 스핀다 구름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서 이때 고점도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SK머티리얼즈입니다. SK머티리얼즈 아직까지는 정찰병 그대로 좀 유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얘도 더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필요해 보이지만, 지금은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핀도 좀 캔들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기준선과 캔들들이 좀 지지라인 작용하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캔들들이 구름도 돌파하고 올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DB하이텍입니다. DB하이텍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이것도 RSI 깨질 때 기준선 깨질 때 한 번씩 비중 정리, 그러고 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더 양봉 나오면서 기준선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조금 더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50% 정도 비중 정리하셨던 분들이라 하실지라도 금요일 기준으로는 기준선 돌파했기 때문에, 금요일 기준으로는 확실하게 기준선 위에 안착했기 때문에 또다시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되,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하락한다면 이것도 또다시 매도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현대미포조선
현대미포조선입니다. 현대미포조선도 이 자리에서는 좀 안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전환선이 저항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항받고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상황인데, 이게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이것도 한 번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나 이대로 계속 저항받으면서 주가가 구름대를 또다시 이탈한다면 이럴 때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실지라도 저항받고 빠진다면 이것도 안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러나 뭐 금을 기준으로는 좀 이 구름의 저항들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주중에 조금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도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대우조선해양입니다. 대우조선해양도 기준선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좀 안전 매도를 좀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한 번 더 정찰병, 그리고 나서 후행스핀도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서 주가도 좀 더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매수,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겠지만, 그러지 않고 뭐 이렇게 기준선과 구름들의 저항받고 주가들이 쭉 빠진다면 여전히 좀 관망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일단은 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KMW입니다. KMW도 이런 때부터 계속 안전 매도를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뭐 새로 정찰병을 보낼 수 있겠지만, 그러지 않고 쭉 빠진다면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좀 비중이 제로여야 하는 종목이 돼 뭐 상승 나오면서 기준선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정찰 매수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 다음 SL입니다. SL도 지금 구름 따단들의 지지를 받고 좀 잘 말아 올라가고, 금요일에도 조금 더 양봉 서면서 일단 캔들은 구름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러나 지금은 호행스핀들이 캔들에 좀 저항받고 캔들도 기준선에 좀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뭐 한 번 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딱 캔들이 좀 저항이 얇기 때문에 호행스핀도 저항 뚫고 올라가고 캔들도 좀 기준선 저항 뚫고 올라간다면 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, 뭐 그러지 않고 이대로 쭉 빠진다면 여전히 뭐 완전 매도 혹은 관망에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음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. 하나머티리얼즈도 RSI 깨지는 자리에서는 1차 비중 정리돼 아직까지는 2차 비중 정리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런 때도 좀 주가가 쭉 빠지다가 기준선에 지지를 받고 밑꼬리를 달고 쫙 말아 올린 것처럼 충분히 뭐 괜찮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나 생각되고, 아직까지는 뭐 캔들도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좀 더 주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SFA 반도체입니다. SFA 반도체도 이런 자리에서는 좀 안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, 지금은 호행스핀이 좀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도 좀 같이 올라왔습니다. 그러나 지금 종가상으로나 윗꼬리를 봤을 때는 좀 전환선들이 저항이 되어서 바로 올라가지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, 주중에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도 돌파하고 움직인다면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, 마찬가지로 호행스핀도 이대로 좀 캔들들을 타고 올라가면서 좀 구름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비중을 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쿠콜입니다. 쿠콜은 여전히 RSI 깨질 때 나왔던 1차 비중 정리 이후로는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더 빠지면서 기준선 이탈한다면 2차 비중 정리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PSK입니다. PSK도 충분히 뭐 괜찮아 보이는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이때도 좀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완전히 빠진 듯 했지만 좀 호행스핀 같은 것들이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밑꼬리 달고 주가가 반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RSI 깨질 때 기준선 이탈하는 것을 보고 뭐 매도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목요일 기준으로는 또다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았나 싶고,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좋은 움직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그리고 또 이대로 더 올라가면서 이때 고점들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주길 기대해보되, 또다시 빠지면서 기준선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돌파가 나온다면 한 번 더 뭐 매수가 가능하겠지만, 그러나 이게 더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또다시 좀 비중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에이스테이크입니다. 에이스테이크는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안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지금 호행스핀들이 지금 캔들에 좀 저항이 있고, 캔들도 마찬가지로 구름과 기준선이 좀 저항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 보다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도 불가능하고 여전히 좀 안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돼, 이게 뭐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뚫는다면 정찰 매수 충분히 가능하겠지만, 그러지 않고 쭉 빠진다면 여전히 관망 혹은 안전 매도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한일현대시멘트입니다. 한일현대시멘트도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안전 매도를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것도 물론 뭐
지금 상으로는 잘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좀 캔들 후행스핀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전환선, 기준선, 구름들이 저항이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저항받고 빠질 가능성이 보다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후행스핀도 좀 캔들의 지지를 받아주기를 원했으나 지금은 좀 이탈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보다도 후행스핀도 뭐 구름 같은 것들에 좀 저항받고 캔들도 구름과 기준선들을 저항받고 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러나 이러한 하락 시나리오는 다르게 동일하게 이것도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까지도 돌파하는 움직임 나온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음 DPC입니다. DPC도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는 좀 안전 매도를 주저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좀 이 자리에서 트레이딩을 한번 하고서 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얇은 구름들을 타고 올라가고 이때 기준에서도 좀 캔들이 기준선과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조금 더 추세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지금 캔들 후행스핀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안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 더 올라간다면 매수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항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. 네, 다음 다우데이터입니다. 다우데이터도 이때는 좀 안전 매도를 주장했으나 좀 더 주가가 반등 나오면서 일단은 좀 구름대 하단도 뚫고 나온 상황입니다. 지금 후행스핀도 저항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더 빠지기보다는 구름대 하단이나 캔들들이 좀 지지가 되어서 주가가 보다 더 올라가지고 이렇게 돼 봅니다. 그리고 또 바로 상승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좀 구름대들을 타고서라도 기준선을 돌파한다면 신규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전환선과 기준선들을 저항받고 또다시 밀릴 가능성이 보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승 시나리오로 가면서 좀 기준선을 돌파하고 캔들들이 구름대를 확실하게 좀 나오면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음 알서포트입니다. 알서포트는 RSI 깨지는 자리에서 1차 비중정리까지 나오고 아직까지 2차 비중정리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좀 구름대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싶되 쭉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면 2차 비중정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오키스전자입니다. 오키스전자도 지금은 이때부터 해서 안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신규 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물론 뭐 이게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좀 캔들 저항 뚫고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간다면 신규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후행스핀도 캔들의 저항을 받고 그리고 캔들도 기준선과 전환선들의 저항을 받고 빠질 가능성이 보다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물론 뭐 기대는 좀 상승 나오면서 돌파 나와주길 기대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준선 깨지는 자리에서는 좀 완전 매도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지금은 조금 더 관망만 해보되 올라가면서 기준선의 돌파가 나온다면 정찰 매수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음 솔리드입니다. 솔리드도 이때부터 해서 좀 안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것도 이런 때에는 캔들 기준선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 쭉 빠지면서 오히려 기준선과 구름들 다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좀 안전 매도가 필요했고 지금은 뭐 동일하게 신규 매수도 불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다음 IA입니다. IA도 기준선 깨질 때 구름 이탈할 때 한 번씩 완전 매도를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캔들들이 구름에 저항받고 후행스핀도 좀 캔들에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이대로 저항받고 좀 밀릴 가능성이 보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좀 완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되 올라가면서 뭐 구름도 돌파하고 전환선도 돌파하고 기준선도 돌파하고 막 올라간다면 신규가 매수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좀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보다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국내 가심 종목들 KB금융지주부터 IA까지 함께 보셨고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래서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완전 매도가 필요했었던 종목들까지도 뭐 신규 매수가 일단은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들 좋아 보이는 것들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것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